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은 관내 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소 진료로, 강국희 기업통상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서영배 징수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조영협 농산물유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가정 교육으로, 도금미 건강증진과장은 미래설계 가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은 혁신도시협의회 관련 관내 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과정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김영숙 세무과장입니다. 예, 들어가십니다. 복지여성국 심숙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민정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 문영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의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진주시 출산 진압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하던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1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여 출산 진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진주 청동기 박물관 운영조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진주 유등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별표 서식의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에 2자녀 이상 가정을 1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이 어쨌든 뭐 출산 장려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 5개 외에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뭐 같이 뭐 이리 조례에 같이 넣을 그런 계획은 없고 네, 이왕 할 저희들이 거. 이 전 부서에 파악을 했을 때 이게 개별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기들이 개별로 우리 일괄 하는 데는 지금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일괄 개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 그 우선 뭐 선제적으로 2자녀를 1자녀로 이 또 포괄적으로 넓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출산 진화 분위기에 대해서 잘 그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금 2자녀에서 1자녀로 바뀌면은 인구 수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혜택 보는 가구 수가 이게 그래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이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5개 조례를 한꺼번에 올렸는데 네, 뭐 이제 바뀌는 거는 그냥 2자녀에서 1자녀로 한다 이것만 바뀌다 보니까 몰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용 축에 이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추계를 하지 않는 건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제출을 할 때 우리가 네. 50% 경감을 하면은 기존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죠? 네네,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2자녀에서 1자녀로 한다 하면은 일단 어쨌든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늘어나는 건 맞는데 네네. 수입은 줄어드는 네, 거니까. 세유 수입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면은 미첨부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작게 들어오는 거니까 역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는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입이 작게 들어오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인구수가 2자녀에서 1자녀 하면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통계적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하고 예. 네, 네, 한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는 다 나와 있을 끼거든. 2자녀가 혜택을 얼마나 보고 그 다음에 1자녀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수입 구조가 줄 것이다.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니까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돼야 된다 이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3자녀 이상들 50% 할인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공용 주차장
예. 시의 공용주차장 다자녀 지금 그 몇 자녀까지가 공용주차장 지금 현재 50% 되십니까? 저는 2자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2자녀.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3자녀 이상이 그냥 50%로 우리 공용주차장이 지금 할인이 되는데 아, 예. 3자녀가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연계가 있거든. 출산 분위기 조성 이것도 연계가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3자녀가 50%를 공용주차장 혜택이 있는데 이게 네. 좀 복잡한 게 내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 민원인도 지금 시에다가 관련 과에 몇 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내가 3자녀를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네. 이걸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네. 주민등록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네. 주민등록번호. 증빙 자료.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맨날 떼가고 다녀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또 개월 수가 몇 개월인가 3개월인가 2개월인가가 넘었으면 또 인정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러면 갈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뗄 수가 없고 또 차에 실어 놓는 것도 좀 번거롭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민원인들의 이제 제안이 뭐냐 하면은 다자녀 인증 스티커 그것처럼 임산부 스티커를 해주라 이게 임산부. 예를 들면은 그냥 스티커를 차에 부착을 해가지고 네. 다자녀 스티커가 차에 딱 붙어 있으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차 넘버가 연동을 하든지 네. 아니면 그걸 배부해가지고 차에 안 붙여도 배부한 사람 차 넘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인식을 한다든지 네. 인식하는 기계가 없는 공용주차장이라면 그 스티커가 우리 장애인 스티커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네네. 그래서 이제 제공이 이제 아이디어가 정책 제안이 뭐냐 하면은 다자녀 인증 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다음 임산부 스티커. 네. 요새 임산부도 마찬가지거든. 임산부 그 스티커가 있어야 임산부 스티커는 지금 있습니까? 그는 건강. 네. 스티커가 분홍색으로 된 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뭐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가 정책 제안을 주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한다 안 한다 얘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얼핏 듣기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발부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임산부는 중앙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회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들미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서 공용주차장도 다자녀 인증 스티커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네네. 이거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요 임산부 스티커는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이걸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다자녀 인증 스티커를 만들게 되면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네네. 전국 최초로 실행하는 네. 게 아닌가 네.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지자체도 아마 따라하는 걸 돈은 크게 얼마 안 드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또 다자녀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한 개가 정책 제안이고 네. 그다음 하나는 이것처럼 지금 이 전체 출입을 2자녀에서 1자녀로 좀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칭찬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돈은 지금 수입이 줄었지만은 네네. 이것도 그런 혜택을 같이 해서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걸 지금 현재는 3자녀로 되어 있는데 다자녀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자녀인지 안 그러면 3자녀인지 확인을 하시고 1자녀로 낮출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자녀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서 네네. 배부하는 걸로 같이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이 알겠습니다. 오래된 이게 민원이고 네. 관련 과에 여러 번 민원을 이었어요.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다시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가 담당 과가 아니면 담당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이 네.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를 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예, 협의한 과정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도 요 내용들은 인지를 하실 거고 네, 우리도 그게 좀 아쉬운 게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우리가 책자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아, 다자녀 네네. 혜택들을 좀 쉽게 네. 빠르게 뭐 접근한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진주시 책뿐만 아니라 네, 전국이 공통인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던 우리 그 한 분이라도 자녀가 미성년자면 혜택을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구도 또 다 보셔갖고 우리 윤성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은 저희 의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홈페이지에 일단 올려져는 있는데 책자 파일도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차비 한번 50% 할인인데요. 할인 받기가 또 너무 힘들다면 네네. 그것 무슨 또한도 말인지. 또 고려해봐야죠, 그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예, 우리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그 이제 교육체육국 사업들을 보면 네. 지금 이제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올라와 있는 사업은 그 입장료를 네,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네, 네, 네. 그 아동 교육 지원에 관해서 네. 이렇게 한 자녀나 두 자녀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확대를 할 의향으로 지금 이렇게 처음 시범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장난감 은행 연회비 관련해서 저번에 네. 그것과 비슷한 것도 올라왔는데 그건 네. 또 두 자녀 이상 네, 네. 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책을 한다면 인구 청년 정책관에서 좀 잘 아시고 그것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 질의도 같이 드리는데 혹시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 하고 교육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우리 과에서 사업을 발굴한 거는 없고요. 아마 교육인재과나 아동보육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볼 거고요. 저 장난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 자녀 이상이면 감면이었는데 이게 연회비가 감면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추진하면서 장난감 은행에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있었고 아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동 보육과의 장난감 은행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윤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자녀, 세 자녀, 네네. 한 자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을 주셨으니까 네네, 우리도 이게 한 개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네,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는 네네.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계 법령을 보면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제 4조에 의해서 네, 이게 굴러가는 건 알고는 이해는 하겠는데 혹시 모자보건법 3조가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요거는 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모자보건법에 보면 영유아 지원일 것 같은데 지원이라기보다는 건강 관련 사항이라서 혹시 건강 관련이 따로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 지금 시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게 참고 사항에 관계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네.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적용된다는 말씀은 아마 이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사업은 하는가요? 그런 관련으로 네, 이 개정 이유를 보면 우리가 입장료를 감면해서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놓고 이제 관계 법령으로 모자보건법을 넣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다 18세 이하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 법령을 넣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의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어안번호 제3744호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신고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정의, 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5조부터 7조는 사업 추진, 주민 참여 촉진, 역량 강화, 8조부터 11조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지급재해 및 환수, 12조부터 15조는 사후관리, 포상, 협력체계 구축, 수행인력 안전 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의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위기 가구라 하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건강상 문제로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 위기 가구라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구가 사회보장 급여 및 이용 제공 및 수급금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조 2항에 따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예. 차상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차상위는 또 뭐 어떤 또 그 청을 말하시는지. 우리 중위소득이 매년 그거 선포가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기초 생활보장 가구가 선정되고 그 중위소득 50% 이내를 보통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예. 기초생활 수급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32% 이내의 사람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 시민들이 위기 가구하고 차상위하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하고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 모르는 거라 다 같이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기가 좀 애매했어.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선별해서 이분들이 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상입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늘 이 제목이 보니까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인데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조문은 다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 그런데 경상남도가 2023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건 개정을 안 하네, 경상남도는. 그 아마 표준안이 내려와서 도에서도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원래 또 하고 네. 그다음 우리가 따라 하고. 우리는 일단 위기가구 요 조례가 있어가지고 내려왔을 때 선제적으로 그래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금 국가복리정보센터에 들어간 게 이하고 같은 조례 하나도 없네. 이 조문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법령 제가 검색을 못 해봤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조례가 뒷받침이 늦다, 뭐 한 15년 돼 갖고 안 하는 게 있고 10년 돼서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래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빨리 하는 거는 또 그 우리 상위법 개정이 마차가 잘하는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칭찬도 드리고 막 그래 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우리 법제처에 국가법률정보센터에 하나도 안 떠요. 그럼 이게 우리 전국 최초로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게. 오, 지금 다른 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 조례명으로 조례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한 거니까 아니, 그래. 앞으로 이제 이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다 바뀔 게인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좀- 제가 전국 최초인지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 지금 우리 옛날에 지금 조례 이름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네. 대부분의 다른 전국적인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인데 내용은 거진 흡사한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고 이것도 우리도 지금 발굴 내용들도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다 대부분 들어있지, 그지? 예, 예. 전체 지금 조례가 보니까 개수가 한 지금 100개 가까이 되는데 예. 지금 우리하고 같은 조례가 대부분 2024년 또 5년에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대부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 빠르게 개정을 하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경상남도도 어떻게 된다 보니까 경상남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는데 경상남도도 좀 같이 해주고 난 뒤에 바란스를 같이 맞춰가는 게 원래는 그게 행정력으로 훨씬 바람직한 일이거든. 속도도 좀 같이 맞추고, 그죠? 그럼 경상남도는 협의를 좀 했나요, 같이? 이 조례 개정을 하는. 진주시 조례할 때는 그러니까 아예 또- 뭐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네. 예, 예. 우리가 뭐 조례안이 만들면 기존의 상위법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예. 그래 없으면은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따르거든. 또 먼저 있으면은 또 그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또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경상남도가 안 됐는데 우리가 그냥 하면은 자기들도 내나 요 맞춰 개정을 할 낀데 예. 비슷하게 예. 가야 될 게다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기고. 같이-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그래 한번 예. 확인해 보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혜석 의원입니다. 그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대한 이제 정부 개정 조례안을 진주시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면은 찾아가는 이게 저 위기가구 신고 발굴로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채널로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웃도 있지만 요즘 워낙 소통이 부재가 돼서 그 뭐라나 1인 1가구 뭐 혼자 있는 가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통합 돌봄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더 조금 더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한 번 더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뭐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시면은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요. 그럴까요? 예, 우리 신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게 이제 기존에 그 읍면동에 보면은 찾아가는 그죠? 찾아가는 이름이 뭐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가 있고 그 팀이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또 방문 간호사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것을 더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를 더 유도해내서 더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이 예, 조례의 예, 전체 예. 취지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그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심과 그 조력을 갖다가 이제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에 6조에 보면은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지역사회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위촉할 수 있고 또 활동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또 뒤에 그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이들을 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포상금 뭐 물론 뭐 금전이 모든 뭐 유인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것도 뭐 한 요소가 될 텐데 명예 그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놓고 포상금 주지 않고 다른 식으로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거 구성이 보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 통장님, 뭐 조직단체, 뭐 자원봉사자, 또 그 우편물 하는 우편물 뭐 이런 생활 그 택배하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포상을 해도 그건 안 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그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이 있으니까 네. 또 다른 별도의 지원은 그런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네.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럼 당신은 그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자격이 있다 해서 위촉을 하는데 예. 그런 분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별도 지원 없지만 일반 시민이 이렇게 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을 주기로 그리 되어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그 또 본인들이 이렇게 위원들이 많으면은 또 다른 쪽으로도 그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고요. 저희가 이거 이제 사실은 뭐 지역 통합 돌봄 사업도 지금 이제 곧 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우리 지금 각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 정신,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위하고 또 찾아내서 지원을 받게 하고 이런 정신이 지금 많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기에 핵심이 가 있는데 보면은 항상 뭐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제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시에서 만든 그런 단체들 자원봉사단체까지 어떨 때는 관변단체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 항상 하는 분만 이렇게 거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그것이 또 다소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계속과에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웃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홍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정 이유를 보면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각복지지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본 의원이 이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위기가구 신고라는 개인 이거는 복지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오히려 포괄적인 데서 더 구체화된 조례가 되지 않냐 제명이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를 보면서 이제 조례문이 죄송합니다. 조례문이 조문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이제 우리 부처에서 전체 기본안 기초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고 했을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실행령이죠. 이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기존에 사실은 우리 진주시형 이런 유사한 지금 위기 가구의 보호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많이 있고 존경하는 우리 신석영 의원님 말씀하고 중복된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신고에 대해서 이제 차관을 두고 있다면 이 조례가 신고를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일단 조문의 제명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민관 협력이라고 제일 모티브가 민관 협력이잖아요. 예.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이제 여기에 제일 민관 협력은 어디에 어느 기관하고 이제 제일 큰 그 기초를 두고 있는지 이 부분 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그거하고 민간 지원이라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푸드뱅크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제 여기 위기 가구가 발굴되면은 그렇게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신고자를 발굴해서 포상해 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것만 하던 조례를 더 포괄적으로 그렇죠. 보건복지 예, 예. 서비스로 그랬는데 만들었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기존에 그런 복지의 그 시스템 이제 지원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조례를 쭉 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주시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의 빅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빅데이터 언급은 과장님 설명에 별로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뭐 포상하고 그거 아닌 만큼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유사한 시책들이 있고 이와 중첩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뭐 여기에 하는 실적들을 그냥 이걸로 가지고 그냥 무마되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게을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결국은 우리가 가진 사각복지지대에 이거 빅데이터가 있을 거다.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근보 체납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주민 제보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발굴에도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행복드림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뭐 물론 발굴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병원, 사회복지기관 이런 민관 협력들의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라는 거. 세 번째는 우리 그 1대1 복지 매칭을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와 연계해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리정돈을 좀 잘해야 되는 조례 중에 이 조례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 뭐 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렇다. 있는 걸 예. 더 포괄적으로 한 거니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더 깊이 있게 정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그 데이터 활용 좀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조례를 아까 조회를 하는 게 안 뜨더만은 지금 조회를 하니까 전국에 한 8개 정도가 뜨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요 이제 다른 조례 8개 중에 이제 보니까 대부분 2025년 5월달, 6월달 다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법 맞춰갖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민간 협력이 들어 있어요. 민간 협력이 이 민간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사업에 보면은 위기 가구 발굴하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사업 담당 공무원하고 민간 안전망 역량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민간 협력을 좀 중요하게 이게 표시를 좀 해놓고 6조에 민간 협력을 넣어놨네요.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관내 사회 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이제 그 뒤에 우리하고 똑같이 주민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뭐 대부분 조례 지금 8개 쭉 조금 전에 훑어보니까 한 8, 90%는 뭐 거의 뭐 흡사하거나 똑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신석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혜원 의원님 말씀해가 지적한 거 한 게 다른 데는 보강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뒷받침해가 가니까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자체에 좀 잘해 있는 조례들을 많이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사정에 우리 진주시에 이제 맞는 거기 조례들 조문을 많이 였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양혜원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조금 미리 출발해 갖고 잘 돼 있는 조례들 자기도 충분히 검토할까 이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도 보강하고 다른 잘 돼 있는데 조례도 좀 벤치마킹 해갖고 보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훑어봐 주시고 지금 그것도 좀 잘 돼 있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죠. 바로 하시죠. 예. 우리 소장 오래 기다리셨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 중에 있어서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745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개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다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6항에 따른 진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제2항 각 코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전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네. 이 강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금 전에 불러준 거로 해서 수립된 걸 본다고 하는데 14조 6항에 따른 진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제2항 각호 이걸 못 봤거든요. 네. 요거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은 안 하셨다면 그지? 예, 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갖다가 입안을 할 때에는 매년 연초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에서 심의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당해 연도의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로컬푸드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기본법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 사항을 갖다 매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갖다 별도로 만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6항에 포함된 사항인 만큼 연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 다른 시자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요와 같은 추세를 갖다가 개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먹거리 기본조례라든지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조례의 내용에 보면 로컬푸드와 관련된 이 사항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화 시켜서 조금 종합기본법 내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세부 계획은 수립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안 봤는데 말씀을 이제 그리 하시니까 그런 게 이제 약간 간소화되니까 위원회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것도 거진 위원회가 모일 일이 거진 네. 이제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최근 2년간 저희들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이 조례를 갖다가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 기관들은 조금 기능을 갖다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기본 계획을 갖다 수립을 모든 정책 사업을 갖다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의결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위원회가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회를 잡아놔놓고 안 하고 또 위원회를 안 해가지고 또 위원회 회비는 또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또 돈은 지급해야 되니까 회의비는 잡아놓고 안 쓰고 해서 우리가 해년마다 또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또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너무 우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를 뒷받침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수립이 강제 조항에서 좀 보강이 이제 완화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게거든요. 보통 그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제 저 로컬푸드의 물류비 갱감이라든지 또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체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이라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상설화된 위원회를 갖다 소집을 시켜서 상위 기준에 있는 위원회에 소집을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좀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럼 이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위원회는 그대로 구성원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릴지 말지 한데 열리면은 그 부분들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금- 위원회 소속회가 넣고 네, 예. 지금 다른 현재 위원회에서 같이 그냥 통과해서 하는 거.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는 그 임기 2년이라고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 해산을 시키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정책을 갖다 수반할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농촌 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갖다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개정할 때 그냥 같이 개정하는 게 안 맞나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어차피 이거 좀 있으면 이 정리되고 나면 또 개정할 때 그걸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요 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조금 전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네, 예. 그럼 지금 이번에 할 때도 같이 넣는 게 이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촉돼가 있는 기간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래. 보이소. 제가 맨 조례를 내가 항상 오늘 준비를 안 해와갖고 지금 보기는 봤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임기가 지금 1년이나 2년이나 남아 있으면은 이 문구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임기가 끝났으면은 지금 아까 위원회에서 포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네, 예. 그 포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같이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그게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일이 였는 거는 지금 끝난 임기에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심의 의결해서 확정하도록 한다. 자동 해산한다. 일이 였는 거는 무의미하단 말이지 이 문구가. 그래서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개정도 여러 번 하긴 하는데 내가 이제 할 때 같이 좀 야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럼 이 상태 같으면 아까 우리 포괄위원회에서 이걸 뭐 대신해서 포괄해서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우리 다른 조례 다 그걸 돼 있거든. 네, 예. 큰 위원회, 작은 위원회 그 안에 잡아 넣어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리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임기가 끝난 걸 확인을 안 해놔놓으니까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간 게거든. 이 임기가 끝난 걸 확인했으면 이리 안 넣는다고요. 어디 위원회에서 뭐 대행하도록 한다, 함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 내가 금방 대충 봤는데도 이런 허점들이 보이는 거는 이 개정이 할 때 이 심사숙고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래 됐지만은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개정할 때 그걸 같이 좀 넣어서 하도록 하고 원래는 이번에 할 때 일이 같이 넣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은 차후에 포함을 시켜서 다음부터 체크를 더 하도록 또 세심 있게 해가지고 업무를 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맥이 조금 닿아 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다 이익되게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원회의 이런 그 정리 부분이 뭐 행정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는 편의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조례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조례를 간혹씩 보는데 이제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또 찾고 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 우려가 우리 로컬 푸드 정책의 독립성, 이런 독립성 약화가 우려된다. 이거를 통합계획 내에서 로컬 푸드가 이런 경우 같은 하위 항목으로 뭐 전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은 뭐 잘못된 거고요. 제가 가진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통합계획에 이렇게 포함되면 우리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염려도 조금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책 추진이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연차별로 이 로컬푸드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또 추진 계획이라든지 성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조금 더 소홀하거나 다른 전체적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냥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비를 할 거면 통합 계획 내에 분명히 성과와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의 보고 의무를 명시해서 안에 딱 포함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없어지고 일부 이 개정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한치도 놓치지 말고 통합계획 안에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예, 당부를 드리자면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는 그런 그 식품 로컬푸드 그 지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저하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네. 그 이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식품발전기본계획법에 해가지고 매년 네, 5년 있죠. 그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식품,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그 일반 지원되는 그린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예. 그 파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매년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는 예,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예산 부분이 다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100% 다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 배정에 따른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와 매칭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갖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받는 거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네, 그 그런 내용에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 보시라는 잘 거예요.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럴 때 우리 진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같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그런 자료가 준비됐으면은 우리 예. 할 건데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서 할 건데 본 의원도 그거를 또 준비를 못해서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우려는 조금은 그래도 들었는데 그래도 만지를 좀 기해 주시라. 예, 여러 우려들이 있으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합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턴 및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리고 경남직업재활센터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